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시청자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네. 한마디로 싸요. 네네. 그리고 한 9시, 한 15분, 20분까지 괜찮았는데요. 한 네. 40분 넘어가면서 쑥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죠. 네네. 코스닥이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뭐 특별히 일이 있는지 2시간 지났는데요. 시장 상황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유가에 대한 급락이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제 40불대 이하에 대한 부분을 치고 내려갔고, 어제 이제 아예 6% 가까이, 네. 6% 넘게 이제 급락하는 그렇죠. 모습을 5% 보여주면서 넘어갔죠.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이제 조정을 만들었는데, 미국 시장 조정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조정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이 크냐에 대한 쪽에서는 거래소가 한 670억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 670억 매도라면은 지금 매도 금액이 크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타법인 매수에 대한 478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 매도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67억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극대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매도가 많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쪽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쪽과, 그리고 또 이제 유가에 대한 급락에 의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또 우려감, 네. 그리고 사우디 국부 펀드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국부 펀드에 대한 천상에 대한 우려, 이런 네. 그러니까 걱정에 대한 쪽이 시장을 조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어떤 매도에 대한 주체가 있는 강한 조정에 대한 쪽이라기보다는 네. 우려감에 대한 쪽이 시장에 대한 조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대주주 매도, 대주주에 대한 양도 차익 과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도 최근의 수급에 대한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쪽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 유가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상해 증시에 대한 부분은 한 1% 정도 조정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오늘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시장만 놓고 보게 되면 우스갯소리로 주식 시장에서 헬조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던데, 그만큼 그 역사 교육을 잘못 배운 애들이라는 얘기지? 네. 역사교육, 주식시장에 대한 역사교육을 잘못 받아서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크지도 않고, 투시나 외국 기관의 매도가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네.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제 시장 상황 이렇게 간단히 짚어주셨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지표놨잖아요. 네, 수출 지표 지금 3.7%인가 수출이 감소한 거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일단 부담 요인이 되겠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날은 시장의 퀄리티가 확 떨어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라 그러죠? 대그룹들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때, 네. 이상한 짓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하고 저정스러울 수 있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 말이에요. 네네. 일단 어찌되었건 간에 바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살 수는 없죠. 네네. 3자 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권이 나오면 우리 또 형님이 사주겠다. 네. 사주겠다. 이러니까 이거 갖고 오늘 20% 올라가는 장세? 네. 이제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이게 논리적인 시장은 아니죠. 예? 논리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흐름이요. 그래서 보는 것들이 오늘 그러다 보니 삼성그룹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 정도 올라가고요. 아까 보니까 5, 6% 갑자기 올라가는 주식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는 도대체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제가 20, 30 아이고 나이가 나올 뻔했네. 나는 5년 동안 이 업계에 있더라도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네네. 삼성중공업도 한 5, 6% 올랐었거든요, 오늘요. 네네. 그러다 지금 1.8%인데 저것도 왜 그러냐 이거죠. 일단은 엔지니어링 예전에 합병하려다. 네, 합병하려던 하려다가 이런 것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네. 삼성중공업이 됐던 엔지니어링이 됐던 네. 둘 다 어쨌든 간에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둘 다 심각한 건 사실이고, 이미 네. 부채 비율이 560%가 넘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적자를 지속해서 내서 이미 자본 잠식이고 이제 1조 2천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했는데, 네. 어쨌든 오너가 일단은 엔지니어링을 포기하지 않았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중공업 분야에 대한 쪽을 네. 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의도, 이런 걸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중공업 엔지니어링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3천억 정도에 대한 추가 투입에 대한 부분은
이쪽 산업에 대한 쪽을 키우기보다는 네. 일단은 오너로서에 대한 어떤 책무를 좀 다하는 네. 그런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엔지니어링과 중공업에 대한 그 업황에 대한 부분 개선도 쉽게 나타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이 지금 20불을 보고 있죠. 네. 골드만이 20불을 보고 있는데 뭐 추가적인 내용 있나요?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네. 이런 거죠. 지금 유가는 골드만삭스에서 20불 얘기했고요. 이제 베네수엘라 서기장관도 20불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번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알게모레가 또 증산을 해왔거든요. 그동안 이것들이. 네네. 공식적으로 보면 3천만 배럴을 생산하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지금요. 네. 3천만 배럴 각국이요. 근데 오페크 기준으로요. 근데 보면 알게모레 3,150만 배럴까지 늘려서 생산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 그럴 게 없어. 사우디아라비아도 알게모레 더 올라간 게 80만 배럴 더 늘려놨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은 다 복사붙이기 하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정말 왜 중요한 것들을 다루질 않아요. 대한민국 뉴스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은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뭐 실권함이 한다. 이걸로 온통 도배됐거든요. 네. 방송도 아침부터 그런 거야. 한국경제TV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머니투데이 방송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겠죠, 다. 근데 이게 보면 그게 뭐 중요하겠어. 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외람되지만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예, 모든 것의 중심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보면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는 형제들이 싸워봤자 형제랑 아버지와 싸워봤자 기껏 해봐 고작 롯데그룹 갖고 싸우는 거잖아. 고작 롯데그룹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뭘 갖고 싸워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갖고 싸우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자체. 네? 사우디아라비아 자체. 제 화면 한번 잠깐 봐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CNBC도 마찬가지고요. 네. CNN 이런 거 들어가시면요. 오늘 CNBC의 주요 뉴스 중에 탑이 이거예요. How cheap? 예? 어떻게 해서 칩, 오일, 싼 오일이 예? 폴리티컬 리스크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지금요. 이게 이 나라뿐만 아니라 뭐 베네수엘라 말할 것도 없죠. 베네수엘라는 160달러 가야지 될까 말까 나라고 사우디도 106달러, 107달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더블 가도 어렵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국부펀드로 돈이 많았잖아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전 세계 국부펀드라는 거 있죠. 국부펀드라는 건 뭐야? 나라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국민연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전 세계 국부펀드에 이런 거 시험에 문제 나오거든요. 참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에너지 국가, 에너지 수출 국가에서 나오겠니? 하면 정확하게 찍으시면 57% 하면 100점 딱 받아서 삼성그룹에 딱 입사되는 거야. 예를 들면. 예? 네. 57%가 걔네들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모든 걸 파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의 출발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또 다음 코너에 제가 자세히 아는 만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지금 나가면서 부탁했어요. 네. 멱살 잡지 말라고. 왜요? PD 잘못한 게 아니라 AD가 잘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AD의 멱살 잡았다 지금. 그건 그렇고 네. 시장이 조금 잊어버렸는데 얘기하고 또 몰입돼서 했는데요. 시장이 계속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요. 네, 코스피가 0.4% 떨어지고요. 코스닥이 1.6%.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오늘 이 뉴스 혹시 보셨어요? 어떤 거요? 제 뉴스 이거부터 제가부터 좀 먼저 보겠는데. 오늘 보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 또 많이 또 관심 몰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이게 또 슬쩍 보세요. 좀 보시면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삼성 SDI랑요. 네. 제 화면 잡으세요. 삼성 전기의 결혼설이다. 결혼설이 솔솔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 SDI하고 삼성 전기. 전기? 예. 전자 말고 전기? 전자는 형님은 안 되죠. 네. 아래 것들. 네. 예? 그러니까 삼성 SDI는 지금 돈을 잘 못 벌잖아요. 네네. 삼성전기는 좀 돈을 벌잖아요, 요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결혼설슬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삼성 SDI랑 전기랑 그리고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이게 바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순환 출자구, 그 순환 출자구자가 형성된 거잖아. 네네.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려면 삼성 SDI랑 전기랑 합쳐갖고요. 네네.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산을 좀 정리해야 돼.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늘 그렇지만 6,959분이나 그 기사를 읽으셨으나 이거 보면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죠. 예? 네. 그래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게 보시면 이게 호재가 될지 어느 회사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모르고 이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설도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시장의 질이 상당히 이상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삼성 엔지니어링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 삼성에 관련된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어저께. 네. 대통령께서 어저께 누구야, 여당에 몇 명 불렀잖아. 여당에 높은 사람 2명 불러갖고, 이제, 법을 처리하라고 만들었잖아요. 법을 빨리 처리하라고. 근데,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주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치적인 그런 법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는 이제 정치 뉴스에서 다룰 일이고, 저희는 어떤 그런 법안이 통과되거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얘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경제 활성화법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무슨 법이라 그랬어? 경제 활성화 핵심법? 주시장에 관련된 거는 네. 서비스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발전법.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해당되는 거가 상장회사가 아니에요. 네. 네, 상장회사보다는 이제 공기업의 민영화 쪽이 하나 있겠고요. 민영화, 의료 민영화는 삼성생명에서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비영리 법인은 삼성병원은 노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시장에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의료 관련된 회사들 있죠.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그게 자기 동생 회사, 동생 나님 회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큰 영향은 없어요.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원샷법입니다. 원샷법. 예. 근데 원샷법이 워낙은 잘 들으세요. 워낙은 합의된 거. 지난주에 합의를 보면 9일까지 있죠. 내일까지 통과가 되기로 돼 있어요. 그런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이. 됐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여당 야당은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요. 자기네가 사인하고 나서도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나서 파기된 거 워낙 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원샷법이라는 게 통과될 거라고 예정돼 있다고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던 거예요. 지난주 예산 통과하면서 나왔던 것인데, 원샷법이 통과가 되면 원샷법의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가 확대될지 모르나. 잘 들으셔야 돼요. 원샷법 어떻게 될지 모르나, 원샷법 원한 대로 다 통과되면 제일 좋은 거는 삼성그룹이랑 현대차그룹이 최고입니다. 최고. 왜냐하면 순환 출자하는데 부담이 줄어들고 세금 혜택 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반대가 많아갖고 그 범위를 제한을 많이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그룹은 안 되네, 50대 그룹은 안 되네, 100대 그룹 안 되나. 그래서 그건 하기 나름이에요. 예, 그런 데가 있고, 아예 100대 그룹 안 되고 중소기업만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원샷법이 되려면 그게 재벌 그룹이 안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네. 중소 지주회사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저는 솔직히 조금씩은 모르지만 중소 지주회사 중에 지분 구조 변동하고 이런 것들 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누구냐 그러면 M&A 각종하는 증권사에서 IB팀 있죠. 걔네들이 논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법률적 자문해주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논하는 거예요. 먹거리가 막 생기고, 그 원샷이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뭐 1년이면 1년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버려야 되거든요. 예, 세금 혜택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걔네들을 돌볼 것이고요. 재벌 그룹에, 근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래 반대했고 여당이 혼자 단독으로 확철해버렸어. 뭔가, 무슨 법이 있건 통과시켜버렸어. 원한 대로 해갖고 무조건 하면 삼성이나 현대차 무조건 대형 호재지, 대형 호재. 그런 호재가 없어. 예? 그래서 원샷법이라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하면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원샷법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거는 저희 방송에도 맞지도 않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건 논의할 필요가 없어. 그거 각자 혼자 떠드시면 돼요. 저도 그 생각을 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고 나름 이런 이슈 분석을 전문하는 평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좀 보셔야 돼요. 원샷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원샷법. 네, 그리고 서비스 활성화법은 대통령께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법은 공기업의 민영화 쪽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거 있잖아요. 100%지만 여기서 키움증권에서 추천했던 그 맥쿼리, IM 맥쿼리 뭐 있죠, 인프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에 먹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그 의료법인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그게 비영리로 돼 있는 그 삼성생명의 안에 비영리 법인이 병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해주고 그런 게 더 투자를 확대되면 막상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냐? 의료기기 회사들 있잖아요. 뭐 바텍이 됐건 뭐 있고 제가 얘기 많이 했던 건 뷰웍스가 됐건 뷰웍스 이런 거. 뷰웍스 그런 것들. 그리고 주위에 보면 또 찾아오면 의료기기 한 달에 찾아오면 뭐 개떼같이 많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상한가 이틀 갈 겁니다.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제가 보기에 상한가 하는 거 나올 거요. 그게 딱 통과되면 상한가 들어가는 것들 많이 몇 개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통과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어제 강력히 얘기했잖아요. 강력히 얘기하니까 여당 야당 움찔 강력히 얘기하잖아요. 네, 대테러 법안 통과시키라고. 아니 그 대테러 법안은 아무 상관없고 주시장 상관없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찾으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없죠 그거는. 근데 그런 거 있겠죠. 대테러 법안하면은 한 명이라도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 S&P 500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 뭔지 아세요? 넷플릭스라고 그랬잖아요. 넷플릭스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제 화면 잡으세요. 비행기 회사. 그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스미스 앤 웨슨. 권총 만드는. 우리 피디님 알잖아요. 권총 만드는 놈 있잖아. 얘 권총이랑 그 애들 있죠. 머신건이라 그래서 애들 저기 나쁜 놈들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갔고 오늘도 또 7%는 올라갔거든요. 예. 이것도 장우석 전문가 또 얘기하셨다네. 그러니까 우리 우석이 형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정말. 네네. 근데 이거거든요. 저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권총 만드는 회사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법안의 흐름을 보시고 하여튼 의료 민영화 되면 하여튼 그런 거 상한가하는 게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그게 30% 올라갈지 10% 올라갈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늘 말씀해 그런 거는 긴 흐름이 아니라 하루 이틀짜리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다 뉴스 딱 나오면 이거 사야겠다? 그럼 벌써 이미 찍고 갭 상승해서 20%로 출발할 것 같으면 이미 갔죠. 20% 25%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기대해서 샀어. 기대해서 샀는데 야당이 끝까지 안 됐고 요번에도 의료 서비스 민영화 안 됐다. 그러면 그럼 없는 상태에서 끝나는 거죠. 네네. 오르지도 않았으니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예를 들어서 요번에 제가 요번에 뭐였어요 그 백화점 하나 신세계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잖아요. 갔다 올랐잖아요. 안 됐어도 안 떨어졌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 일단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슈 좀 보죠. 어떤 거 볼까요? 지금 그 이슈에 대한 쪽을 하나 더 보게 되면 뭐 삼성 ENG 아까 그거는 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건 FT에서 볼까? 노무라증권 얘기? 노무라증권이요? 네. 요거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볼까? 20년 대비 투자 전략 필요. 그게 이제 핵심인데 오늘. 요거를 한번 볼 텐데. 그러니까 노무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한국 시장 잃어버린 20년 대비하는 투자 전략에 대한 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어떤 것을 사야 되냐고 했더니 헬스케어 관련주 사야 된다. 손해보험주 사야 된다. 그다음에 한국전력을 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여기도 노무라도 내년 지수 목표치가 2120.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은 2.5%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가 2017년도부터 감소, 그다음에 좀비 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이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는 생산 인구에 대한 감소 때문에 그렇다. 2017년도부터 생산 인구 감소가 시작하면서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자산 가격에 대한 하락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령 인구에 대한 건강 관련 지출이 증가할 텐데 보톡스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용에 관련된 관심이 늘어날 거다. 보톡스 그리고 또 이제 건강 관련 지출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세수 부족을 불러와 정부 소유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세수 부족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더 거두려는 시도 이런 쪽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낮은 전력 가격을 책정했지만
정부 소유 기업들이 적자를 봤지만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전력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조치가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배당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당 관련주들 이런 쪽을 또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의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신흥국 경기가 내년에는 미국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좋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여전히 수출주 쪽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양적 완화로 엔화 약세가 예상되는 것도 지금 한국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을 불러와 네. 부정적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쪽을 좀 부정적으로 좀 보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한 쪽에 대한 매수,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그 세수 부족에 의한 전력 가격이나 가스 가격에 대한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그 노무라증권의 주장이죠. 네네. 저희가 주장을 소개해드릴 뿐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 저런 주장도 있는데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호응이 네. 되면 뭐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노인층들에 대한 소비가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될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5060 액티브 시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5060이 같은 아니라는 세대가 얘기죠. 이제 곧.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액티브 시니어 700명을 포함해 대상으로 해서 미디어 이용 행태와 제품 구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쪽을 분석한 2015 소비자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지금 액티브 시니어는 50대 부부 합산 소득이 월 500만 원, 그 다음에 싱글과 60대는 300만 원 이상의 그 소득이 있는 구매력을 갖춘 5, 60대를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응답 비율이 80%.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30대는 69%. 그러니까 왜냐면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응답 비율은 80%인데 네. 생활이 액티브 시니어 같은 경우도 애플리케이션 활용으로 일상생활이 편리해졌다라는 반응이 네. 68%에 지금 해당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50대 60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기는 이제 지금은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그 70살 먹어더라도 네. 우리 말리포 장모님 가면 네네. 맨날 시다발이에 죄송하지만 네네. 일본 말이지만 네. 하여튼 그 허드렛 일에 거기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앉지도 못한다. 5, 따뜻한데. 60대가 이제 뭐 시니어라고는 좀 하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50살이면 앞으로 지금 40만 더 사셔야 돼. 예,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그다음에 네. 이런 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외 유행 경험에 대한 쪽도 훨씬 더 20, 30대보다도 훨씬 더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모를 꾸미는데 돈을 지출하는 것도 네. 지금 보게 되면 응답자의 60, 70%. 그러니까 67%로 30, 40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이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액티브 시니어, 그러니까 시니어층으로 가면 갈수록 뭐 메디톡스, 보톡스, 미용, 뷰티 관련된 지출, 물론 당연히 뭐 고령화에 따라서 뭐 당뇨나 뭐 고혈압 약에 대한 쪽에 대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겠지만 그러면. 그거 외에 뭐 뷰티 드럭이라든가 해피 드럭에 대한 소비에 대한 쪽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이 조사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고 노무라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한 쪽이 이 조사를 보게 되면은 네.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대 매체 저촉률이 지상파가 98%, 모바일 인터넷이 87%, 그다음에 케이블 TV가 79%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거, 네. 이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NS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SNS에 대한 활용도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러면. 거.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따블린 이런 질문하셨어요. 네. 그 산업 구조 조정의 변화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NH투자증권에서 한 거. 네. 오래된 미래 종합회원. 네. 거기 잘 나와 있다. 120페이지짜리. 그거 이제 구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없는데 오늘 레포트보다는 오늘 저 중요한 게 있어갖고 이거 좀 네. 하겠습니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뭘 말씀드리냐면 경제공작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경제공작회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그거를 아주 포인트를 탁 잡아드릴게요. 저는 사실 경제공작회를 저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여기서부터 모든 거를 이제 출발했고 이제 기억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억 못 하실 텐데요. 이번에 4차인데요. 1차 회의에서 뭘 얘기했냐면요. 첫 번째에서 시진핑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개혁 개방 지속 그리고 온건한 통화 정책을 하면서 돈을 계속 푸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1차 회의였고요. 2013년에 지나가는 날 딱 2년 전이었는데 이게 여러 시청자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14년 1월부터 방송했잖아요. 네. 여기요. 그때부터 제가 아모레퍼시픽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얘기한 거가 화두가 내수 확대가 화두입니다. 이 화두란 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중국의 언론의 특징이 영상 특징이 뭐뭐 딱 정해줘요. 네네. 그게 2013년에 내수 확대였어요. 그러면서 도시화, 소유 확대하면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화장품 얘기했을 뿐입니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그때 얘기했지만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3차의 작년에 뭐냐면 작년의 화두는 뭐였다? 신상태, 뉴노멀이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뭐 그 전부터 나왔지만 시진핑 때 강조하면서 뭐든지 갖다 붙이는 게 뉴노멀이었어요. 뉴노멀은 뭐야? 성장률이 이제 고소성장이 끝났다는 거. 중성장을 우리가 대비되는 게 뉴노멀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친화적 개발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기차 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작년에 딱 이맘때문에 삼성 SDI를 얘기했는데 욕먹고 주가는 지금 올라봤자 작년 가방에도 오래 떨어져 있죠. 이제 이런 게 화두가 있단 말이에요. 화두. 네네. 작년에 중요한 게 뉴노멀이었고 환경 친화했는데 그래서 환경 인식이 고조됐고 올 초에 보면 CCTV에서 여자 한 명이 해갖고 2억비 나왔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다 그래서 나오는 거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부터 얘기하고 환경에 대한 투자 얘기 많이 그거 나온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런 것도 일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건 올해 화두잖아요. 올해 화두는 딱 3개입니다. 3개. 이게 뭐 당장이 아니라 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예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큰 그러면 공급 측 개혁이란 말을 씁니다. 공급 측 개혁. 그 공급 측 개혁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뭐냐면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건데 쉽게 우리식으로 보면 구조 조정이에요. 그래서 한계 기업 퇴출과 국유 기업 조정안이 딱 들어가면 되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석유와 철강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측 개혁이 큰 화두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번에 경제 공작 계획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 다시 한번 강조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균형 발전에 안에 들어가는 거가 1대1로 정책, 징진지 프로젝트, 장강 프로젝트 이런 거 있죠. 장강 프로젝트. 여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다시 한번 좁게 보면 구조조정과 균형 발전이 이번에 화두다. 이거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 중국에서도 움직이는 것이고 이거 관련된 것이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인도에서도 움직이고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철강 그러면은 화학 예, 이쪽들 조선 뭐 되라고 하지. 근데 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는 거죠. 네네. 하는 건데 이게 좋아져 갖고 지금 웬만큼 조정해서는 우리나라까지 훈풍이 오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균형 발전은 결국은 균형 발전인 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안 하지만 우리나라 예전에 도농간 그랬잖아요. 도농간 격차인데 중국은 동서 균형 개발이거든요. 균형 개발은 뭐예요?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하는 그게 중국 중철이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중철. 예? 그리고 이동하기 때문에 상해 공항 이런 것들이 있죠. 공항 이동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관련된 것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두 가지 화두, 중국의 구조조정과 균형 발전이 이번에 경제 공작의 화두다. 이거 어디 가서 얘기 못 들어요. 이거 솔직히 저희 방송이니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큰 틀에서 좀 이해하시면서 전체적인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저거란 말이죠. 이번에 비준안이 통과만 됐잖아요. 비준안이 통과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은 국문에서 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가 돼갖고 땅에서 발효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것들이 뭐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연예 회사들 중국 법인의 49% 하는 거 또 그 환경 관련 회사 있죠. 환경 비즈니스 하는 거, 공해 방지 이런 것들도 중국의 법인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영동 형님 말씀하신 KC 그린홀딩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기적 뉴스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대 이제 이런 거 재수 없는 경우는 이거죠. 발효가 30일부터 발효됐어. 그러면 상한가 들어가서 올라갈 여유가 없지. 여유가 없잖아. 그건 지복이야, 지복. 그 다음날 가겠죠. 내년 첫 번째 다음날 되면 많은 걸 또 잊어버리지. 잊어버려. 사람들이 잊어버려. 그래서 그런 것도 운이죠, 운. 네네. 예. 왜냐면 그게 돼야지 SM 차이나가 법인이 나오는 거거든. 네네. 그런 것들이 뉴스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말해서 비준이 아니라 발효가 땅땅 양구에서 동시에 땅땅 이게 돼야 된다. 발효.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효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무회에서 결정돼갖고 발효하면 며칠 있으면 자동 발효되는데 그거 좀 모르겠어요. 간장도 아니고. 네, 그거 어떻게 되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내용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5,000원 1부 끝났는데도 박수를 쳐주시는 분이 그런 네네. 정도야. 내용이 좋았다는 평가죠.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뭐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게 또 답답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매도 그렇게 늘진 않아요. 800억대. 네. 외국인 매도가 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한 쪽은 아까 송하균 전문가 이야기대로 개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풋옵션 쪽 매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과도하게 이번에 진행이 된 게 네.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 없이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국인 매도는 있었는데 네. 어제도 사실은 그 기타 법인 매수 물량에 대한 그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매도한 것 말고는 네. 사실 그렇게 매도 금액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오늘도 역시 같은 흐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 113억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 근데 제일 기분 나쁜 놈들이 네. 외국이냐 뭐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잘 모르지만 제일 기분 나쁜 게 이것들이야. 증권사 상품하는 애들 있잖아. 네네. 얘들이 계획섹스들이지. 어저께도 우리 또 팔고 오늘 또 팔지 않아 또 이것들. 어저께는 좀 줄였는데 오늘 또 벌써 한 260억 팔고 있거든요. 얘네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그리고 좀 떼고는 이렇게 지금 다 팔고 말이야. 근데 이제 모르죠. 이게 옵션과 관련된 것도 있고 선물과 관련된 게 때문에 이걸 자체 갖고 모르고 알 수는 없어요, 사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또 오늘 앞서 송하균 전문가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이런 거에 대한 변동성 비이성적인 거라면 또 이게 결국 지나가더라. 세월은 시계는 지나가더라니까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매주 우리가 헷갈리지만 결국 화요일 날 이분과 얘기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거리가 부족해져. 네네. 이걸 다 우리가 캐치해갖고 우리가 저는 머니터 방송이나 우리 이성에서 또 한국경제TV 가서 또 사람 풀어주잖아. 네네. 오늘 또 가는 날이야? 오늘 가는 날이죠. 가는 날이면 또 여기서 들은 거를 여태까지 들은 거야 네네. 딱 믹스해 또 풀어주잖아. 네네. 잘 설명해 주잖아. 네. 오늘 또 양식을 얻어보자고. 누구지 오늘 나오신 분? 자, 키움증권 슬러거. 키움증권 슬러거가 준비하는 주식 궁금합니다. 네. 한미약품 이후. 네. 또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과연 그 이후는 무엇가 있을지. 네. 자, 서인석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거 슬러거 종목을 좀 네. 개발을 하고 싶은데 네. 안 되네요, 이게. 요즘엔 쉽지 않죠. 예, 계속 그냥 원래 그 맨날 말로 홈런 칠 수 있나요? 말로 홈런은 자주 나오기 쉽지 보통 않습니다. 이제 제가 지향하는 네. 게 이제 중위험 중수이거든요. 네. 네네. 그냥 펀더멘탈 충분히 갖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 어떤 거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을 가지고 가다가 어차피 이제 이 채널 교육하시는 분들이 단기 매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네. 맞추되 이제 매수 후에 그 전문 용어로 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익 매도 가격이 안 오면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한미약품이었는데 네. 어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그 좋은 종목들을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네. 네. 그 1년에 한 몇 종목 정도는 이제 뭐 매수가 대비 2배 이상 가는 그런 고수익 종목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9월 18일 이제 시즌 2로 새롭게 시작했는데 기대했던 한 종목이 그저께 매도 신호가 어제죠, 어제. 어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네. 아직 뭐 매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제 그 지금 흐름상 시장이 그러니까 11월 2주차였죠. 네. 11월 2주차에 그 기술적인 어떤 거 상승 추세가 일단은 이탈한 후에도 종목들은 좀 살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난 주 후반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흐름 보면은 OLED하고 뭐 전기차 네. 그리고 뭐 삼성페이 관련한 일부 종목 외에는 지금 죄다 지금 일단 그 흐름이 좀 하락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국민스러운 어떤 네. 국면입니다. 다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좀 공감하다가 일단 튈 때 예. 또 언제라도 기회 주는데요. 시황과 수급과 좀 몇 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지금은 수급 중심으로 네. 일단 뭐 투자 전략을 이제 짤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제 큰 그림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네. 뭐 미국 경기 좋고 그리고 이제 처음 그 프랑스 파리 테러가 일어날 때만 해도 이제 그 파리 테러로 인해서 그 유럽 경기가 그 수요 부족으로 네. 네. 관광객이 감소하니까 어떤 그 침체 국면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시장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 지나가는 것으로 돼가고 또 얼마 전에 그 드라기 그 ECB 그 총재가 네, 슈퍼마리오. 예, 네. 슈퍼마리오가 슈퍼마리오 님이 네.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 이제 돈을 더 푸는 걸 기대했는데 그건 안 하고 일단 뭐 6개월 더 연장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지방채였어요. 네. 예, 현재 그 ECB가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한 4분의 3이 이제 국채고 나머지 이제 4분의 1이 뭐 ABS라든가 이런 다른 채권들인데 이번에 지방채를 추가시켰거든요. 네. 무슨 의미냐면은 그동안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어떤 그 자금 수요를 확대시키고 그걸 통한 어떤 경기 회복을 누르는데 국채 발행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국채 발행 비중을 좀 줄이고 지방 자체적으로 어떤 그 자금 수요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경기 회복을 노린다는 것도 저는 오히려 그거를 꽤 크게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뭐 유럽 경기도 어차피 지금까지 점진적 경기 회복 흐름이었고 내년에 뭐 금년보다는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흐름 보고 있고 뭐 일본이야 이제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이제 역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4분기가 주목이 되는데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정책을 지금 내놓는다고 하죠. 네. 그 최경영 노미스가 그 기업 이익을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안 하면은 환류세제. 네, 환류세제 한다고 해서 일본도 아마 그 내부적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그 투자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뭐 시장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만한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은 아니지만은 일단 그 시장이 뭐 일단 최소한 그 하락으로 막는 거는 이제 막아주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큰 그림은 일단 뭐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11월 2주차에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2000선이 그러니까 지지선 저항선이고 그 상승 추세선이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떤 그 또 게다가 이제 그 OLED라든가 뭐 전기차 요런 몇 개 부분만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번 주 또 지난주 이번 주 어제까지 이제 그 하락 흐름 좀 세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국면이기 때문에 뭐 오늘 오후장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지금은 반등을 좀 노려가지고 일단은 좀 길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짧게 네. 봐가지고 일단 반등을 노리는 어떤 거 그러니까 반등 시기를 활용해가지고 네. 어떤 현금화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지 않나. 일단 단기 전략입니다. 예. 좀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잡아보고는 싶은데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아유. 근데 11월 셋째 쪽, 셋째 그 아까 이거랑 예, 약간 예. 이탈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반전의 계기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더 궁금하네 지금은요. 이제 반전의 계기는 뭐 역시 뭐 잘 아시겠지만 뚜껑을 열리는 거로 봐야 되겠죠. 뭐. 금리? 예, 그렇죠. 네. 어차피 금리에 대한 거는 시장은 이미 그 뭐 선 반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뭐 거의 이미 그 11월 18일이었죠. 그 FOMC 의사록 나온 이후로 시장에서는 그냥 12월 금리 인상하는 거로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시장이 이제 환호했던 건 뭐였냐면은 글로벌 어떤 경기 회복, 특히 이제 미국 경기 회복이니까 미국 경기 회복에 지장이 되지 않게끔 어떤 점진적으로 한다는 거에 시장은 환호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제 유가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죠. 네. 금리 인상, 유가 하락, 거기다가 신흥국 또 요즘 또 중동국까지 부각이 되고 네. 이게 좀 서로 악순환의 어떤 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이게 뭐 계속 확장할지 아닐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유가 문제가 다시 한번 40불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는데 일단 40불이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추세가 좀 꺾여도 네. 어떤 매수 가능한 업종 조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매매가 좀 가능한 네. 어떤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일부 네. 그 정말 강한 어떤 산업군 외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매수보다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점 매수하고 약간 고점 올라가 매도하는 그런 매매가 가능한 구간인데 지금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매수는 조금 며칠 좀 뒤로 미루고 일단 보유 종목을 현금화하는 시기를 좀 최대한 좀 노려보는 게 네.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제 유가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애들로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네. 표현이 제가 남의 말하는 걸 잘 글은 못 들어도 글은 제가 이해를 못 하더라도 말은 잘 알아듣는 편이거든요. 네. 애들로 표현하시면 약간 좀 보수적으로 지금 시작을 그렇죠. 갖고 계신 그런 느낌 네. 가졌을 텐데요. 이 교수는 또 비슷한 얘기, 뚜껑 열린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이렇게 다음 주, 하여튼 다음 주 월 화인가 이거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FMC 이번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거는 네. 그 2004년도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네. FOMC 끝나고 나서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한 쪽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네.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얼마나 정상화될 거냐, 네.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산타랠리 이번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좀 적다. 예, 적다. 그리고 연초 시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연초도 역시 좀 그 관망 흐름을 좀 더 지속해야 되나요? 일단 뭐 네네. 그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제 어떤 뭐 글로벌 경기가 뭐 제일 중요한 거고, 네. 일단 글로벌 경기에 대한 거는 저는 일단 뭐 신뢰는 하고 있지만은 네. 실전 매매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뭐 중장기 매매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원래 스타일은 이제 중장기 스타일이지만 이제 네네.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 항상 그 시장에 대응하고, 또 단기 매매 관점에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떤 어드바이스,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그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일단 우선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같은 얘기가 좀 한 3번 정도 좀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저기 상승 흐름이 꺾여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고 하락 흐름이 있고 박스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락 흐름에서 솔직히 장사가 없습니다. 그냥 현금화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게 장땡인데, 일단 지금은 상승 흐름 꺾였지만 본격적인 하락 국면은 아닌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박스권이고, 그럼 박스권 아니 되려면은 살아있는 업종이 지수를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 주 후반부터 보면은 뭐 지주사라든가, 네. 거기다 이제 전기전자, 네. 그리고 일부 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가주면서 하락하는 업종을 커버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커버하는 업종들이 지금 몇 가지 이탈을 하면서 네. 지금 그 조심스러운 어떤 국면에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판단이 좀 굉장히 쉽지가 이게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모르겠어요. 저야 뭐 이게 시장의 전문가도 아니고 영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저희 뭐 진행자고 이슈에 대해서 평가, 코멘트만 하는데요. 저는 좀 냉정한 생각을 하나가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이죠. 뭐 펀더멘탈에 상관없으면 뭐 차트를 많이 또 보잖아요. 네.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표하면 각종 뭐라 그러죠? 21일 평선이 하여튼 기본 지표? 네, 기본 네. 지표 각종 그렇죠. 보조 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보는 지표는 별게 없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대충 차트만 보고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것밖에 안 보거든요. 뭐 자세한 거는 눈이 아파서라도 못 보는데요. 제가 하나 관심 갖는 게 있는 게 보조 지표라고 하나 그런데 가끔 저는 그런 거 봐요. 그 신고가 종목 수를 찾아요. 신고가. 아니, 전 찾아요. 신고가 종목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개 잡주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살아있는 장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신저가 속출한 장세입니다. 네네. 신저가 속출하는데 신저가도 보통 신저가가 아니야. 냉정히 보셔야 돼요. 어저께 신저가 쳤던 게 뭐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신저가 쳤어요. 네네. 이게 뭐 1년도 아니야. 수년째 신저가를 치는 거가 됐고요. 자꾸 얼마 전에 봐서 뭐 중국에서도 뭐 한다 어쩐다 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코 뭐 저평가돼 있던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6년째 연봉 음봉. 포스코 이거 또 최저가 가는 거 그림이거든요. 이거요. 네네. 작은 거는 말할 것도 없어. 큰 것들이 이렇게 치는 게 많이 나와요 지금요. 네네. 조선주 반등했지만 그 떨어진 게 또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시장이 다 모르지만 제가 보는 거는 신저가가 많이 들어와서 시장이 된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도 이 교수랑 우리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같이 은자라도 급방등은 아무 이유 없이 나와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때 그걸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언젠가 반등으로서 이후에 정신 차리게 또 확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죠 사실. 뭐 시장은 뭐 지난 한번 8월달에 좀 정신 차리기 좀 힘들 정도로 한번 급락이 나왔고 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보면은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이제 뭐 정신없이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그 위에도 뭐 그리스 위기라든가 또 작년 같은 경우도 한번 그리스 그 치프라스 총리가 한번 목리를 부리면서 또 한번 정신이 빠졌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흐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 흐름은 그런 흐름 같지는 않아요. 네. 어차피 올라가면은 하락하면은 반등 좀 해주고 하락하면 또 반등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들어올 정도로 어떤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금 축은 미국이 좀 잡고 있고 반대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어떤 좀 저해하는 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고 또 신흥국과 또 굉장히 밀접한 게 또 유가 아닙니까? 그렇죠. 유가를 포함한 각종 원자재. 네. 서로 지금 굉장히 좀 팽팽히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급락 가능성, 물론 이번에 유가 40불 인하하고 뭐 원자재 하락하면서 그 흐름이 안 좋게 가고 있지만은 미국의 어떤 그 경기 회복이라는 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급락을 막아줄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댐, 네. 이제 버팀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시장 흐름이 그 시장 내부적으로 어떤 거 상승하는 업종 종목군들이 좀 많을 때는 네. 뭐 아무리 박스권 하더라도 매매를 통해서 어떤 차익을 거둘 수 있고 때로 뭐 손절매도 하고 그렇죠. 어떤 그런 구간인데 일단은 금주 후반이 아니라 금주 월화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 그리고 지난주는 특히 화요일만 빼고는 굉장히 어려운 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흐름이 지금 2주째 일단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저는 한 1950포인트 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 1955네요. 그렇죠. 아까 장중에 한 50, 한 3까지 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일단 반등이 가능한 국면인데 반등이 가능해도 전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현금 있는 분은 어떤 매수를 노려볼 수 있고 네. 그런데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반등을 기다려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매수는 좀 뒤로 네. 매수 좀 하고 왜냐하면 이제 집중을 일단 보유 종목을 좀 현금화하는 쪽에 네. 집중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번에 만약 그 상승하는 어떤 업종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하락하면 할 텐데 솔직히 OLED라든가 전기차, 네. 삼성페이 이런 종목 중에서 이렇게 살만한 모양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솔직히. 지금 소부장님 괜히 도와주려는 게 아니야. 네. 괜히 저는 다 좋아하잖아요. 끼우드는 네네. 계신 분 다 하는데 제가 욕먹는 각오하고 한마디 할까요? 네.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요. 네. 그리고 저나 이성윤 교수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가는 거죠. 시장 분위기가요. 다들 안 좋게 여기시는데. 근데 이렇게 키워드는 전문가님이 하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주식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할 때 톤이랑 머니터의 방송에서 할 톤이랑 똑같은 제 입으로 하지만 제가 딱 한 종목 녹음할 때 들어보시면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평생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솔직히는 없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도 주식이 많이 보여요. 늘 하시는 얘기니까. 지금도 많이 보여요. 네네. 전 사고 올라갈 게 많다고 보이겠어요. 다만 네. 확률이 적을 뿐이죠. 네. 그잖아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뿐만 아니라 저는 일하는데 서부장님은 가꾸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부장님도 여기서 방송하실 때랑 회원님들이랑 할 때는 다른 거란 말이죠. 네. 아까 송하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 전에 났던 무슨 최일준 전문가, 황생 전문가 다 그래서 전문가님들은 왜 진짜 전문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아무리 들어보더라도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부장님도 그렇고 아까 심지어 송하균 전문가님도 시장이 큰 틀에서 지금 재미없다는 거를 계속 은연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개인분도 혼자서는 지금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까놓고 말해서. 예. 그래서 좀 전문가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무슨 주식 하실 때 혼자 차트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제가 친저가를 보냐면 신저가는 포스코란 주식이 얼마나 수많은 기회를 줬겠습니까? 네. 많이 떨어졌고 이평선의 이격도 떨어졌죠. 이격도가 무슨 21선 이격도가 무슨 90 이하다, 85 이하에서 딱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 과매도에 따른 매수 신호 그런 거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각종 보여주십시오. 6년 동안 줬을 거란 얘기죠. 네. 대한항공 5년 동안 줬을 거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게 지금 말을 못하죠. 이게 19만 원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맞죠? 예. 20분의 1이 됐는데 정말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요. 정말 삼성 엔지니어 얘기할 때. 어디 가서 언론이란 애들이 한마디 얘기도 안 해. 이번에 증자할 때 가격이 얼마야? 증자할 때 가격이요? 7,600원. 아시잖아요. 예. 7천 몇백 원에 이거 증자하는 거야. 네네. 그래 어떻게 19만 원 한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지 이거. 그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대한민국 주시장이. 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하시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서부장님 같은 분이랑 같이 하시는 거를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난 서부장님 개인적으로 싫어. 안 맞아.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분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분 있잖아요. 해보고 나서 아니라서 나 해봤더니 아니에요. 해봤더니 이제 안 맞아서 손해라서 그런 분도 있다. 주식은 다 그래 할 수 없어. 다른 분을 또 찾는 게 낫죠. 근데 그런 거 있죠. 키워드면 다 안 맞아. 할 수 없어. 다른 증권사를 찾아야죠.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제가 그 말씀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데 정말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슈피겐 코리아 어떤 분이 SG에서 노마드님이 참 노마드님 우리 이수영 교수랑 친한 분인데 제가 이제 단기간에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네네.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김정희 의원이랑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슈피겐 코리아는 제가 사용자라고 제가 상장하는 날도 말씀드렸죠. 네네. 사람들이 그때 슈피겐 코리아 얘기하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좋다고 하는 데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어요. 네. 애널리스트 한 명. 좋다고 쓰네. 네. 벨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벨킨 같이 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야, 뒤집어 쓰는 햇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벨킨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벨킨은 케이블 주차, 그 케이블선 있죠? 네네. 케이블조차가 애플보다 비싸요. 그게 벨킨이거든. 솔직히 어디다 갖다 대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소비주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되고, 산업재는 애널리스트나 전체 글로벌 환경을 보셔야 되고, 테마는 어떤 시기적 특성을 보셔야 돼요. 법안도 봐요. 제가 괜히 국회 하는 게 아니라 법안도 봐야죠. 중국의 이런 경제공작회의를 제가 직부를 1년 동안 알겠어요. 그때 관심 있지만, 경제공작회의는 뭐를 봐야 되는지 저는 알고, 서부장님은 아시는 거란 말이죠. 혼자 하기에는 다 인터넷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야, 인터넷이 정보가 이렇게 홍수인데. 홍수라서 문제지. 홍수라서 문제지. 홍수라서 문제인 거 좀 말씀 잘하셨네, 오늘. 홍수라서 문제. 오늘 제가 90분 동안 떠든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가 다 살렸네. 네. 홍수라서 문제고, 홍수. 네. 딱딱 집어주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게 우리 처음에 아마존 에코 났을 때, 네네. 이성윤 교수가 그랬잖아요. 야, 매일 아침 주식 불러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막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그쵸. 로봇 어드바이저 그런 건데, 제가 정말 나중에 업계 떠나면 네. 로봇 그 에코에다가 맨날 아침에 주식 불러주고 있잖아. 네. 나 돈도 받을 마음도 없어. 그냥 그거 있잖아요. 은퇴하면 스타벅스 상관없으면 받지 뭐. 네, 돈도 안 받아. 그럴 마음 할 마음도 있어. 네. 그걸 불러주는 거야. 이학년이 한마디. 네. 네?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나 돈도 안 받아. 나 받을 마음도 없어. 나 늦게 늙어 고령한테 뭐 받으면 뭐해. 고령하라. 때도 모르고 안 찍고 내가.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인터넷 홍수라 했어요 했다는 거죠. 인터넷 홍수.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이 그렇지 못하죠. 왜? 저는 해봤자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부장님 같은 경우는 도서실도 가시고 주말에 하루는 축구하시고 하루는 운동화 축구하시고 맨날 잡지 다 보시고 국내 잡지 다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시간을 보는 거 저만 해도 생각이 좁아요. 솔직히. 저는 이성윤 교수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도 10분의 1인데 요즘 줄어들었어. 왜냐면 예. 저는 해외 뉴스를 보는데 요즘은 자기는 국내 뉴스도 잘 안 보더라고. 네네. 요즘 연예인에 약해졌다. 연예인에. 연예인 안 봅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연예인한테 전화 받는 사람 제가 얘기해 드릴까? 네. 제가 열린대학에서 교수하잖아요. 예. 어떤 애가 갑자기 전화 왔어. 교수님 하면서. 제가 교수하는 사람 조교밖에 없거든요. 네. 자기 연예인 누구래요. 시험을 못 봤다고 점수를 달라는 거야. 젠장. 그래서 너 이름 뭐냐 이렇게 이름 쳐봤더니 생전 본 적도 없는 연예인 나오더라고 네이버에. 근데 이 3년 전에 미니 앨범 하나 만든 거 나왔는데 네. 그래서 바빠갖고 연애 활동을 하려다 그래서 연애 활동 뭐 하고 있냐고 제가 그랬더니 네. 뭐 쭈삐 연습하고 막 공연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조교한테 연락이 왔어. 좀 봐주시라고. 네네. 그래서 네. 내가 레포트로 대체하라 그랬거든. 네네. 근데 하여튼 정말 여러분들 서부장님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장이 아니시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가 지금 시기에 막 좋다고 하면 안 해도 돼.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제가 봤을 때 냉장고 시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에 대한 리스크 관리 충분히 받으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